자, 여러분들 58의 한능검 26번부터 50번까지 계속해서 저 최강석과 함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한번 가볼까요? 26번 보면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추사. 조선서의 새 지평을 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추사체를 창안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추사 나오고 서의 새 지평이라고 했죠. 그래서 추사체 하면 이제 김정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말 다양한 사실은 그 추사 김정희 글씨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글씨체를 이렇게 구사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 그래요. 저게 굉장히 글씨인데 이렇게 뭐 예쁘다 그런 것보다 저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 추상화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림 같은 글씨, 글씨 같은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거 보면 이렇게 완전 추상화 같은 글씨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한글 글씨체 보면 좀 이렇게 좀 가늘게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글씨체를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추사 김정희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편에서는 추사 김정희 하면 세안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 뒤에 보면 이제 배경이 세안도거든요. 그것보다는 추사 김정희 이렇게 바로 김정희 이름을 맞추는 게 기본 편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목은 이 조선시대 때 남인 계열의 그 양반으로 보시면 되겠고, 송시열은 서인을 대표하는, 특히 서인에서도 노론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채제공은 주로 정조 때 활동했던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영조 때도 있었지만 이 정조 때 남인 쪽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김정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7번 가까이 밑줄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27번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긴 게 아니라 정말 기본 편에서, 그리고 새로 바뀐 개정된 한능검에서 참 많이 나온다. 뭐가? 백낙신이 네, 이 백낙신이라는 사람 나오고요. 경상 우병서로 있을 때 이 사람 탐관오리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임술 농민봉기가 참 많이 나오고, 이 사람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고요. 유계춘이라는 사람도 참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백낙신이 좀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임술농민봉기 1862년 있었고, 옳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남접과 북접이 바로 논산에서 연합하였다라고 되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동학농민운동에서 좀 길게 씁시다. 이번에는 바로 2차 때 있었던 일본에 맞서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2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철종 때 이 임술농민봉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임술농민봉기가 제가 이제 막 백낙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세금 문제, 특히 전정, 군정, 환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관청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 삼정 이정청이 그렇게 큰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해요. 3번에 우정청구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면 늘 갑신정변, 김옥균, 급진교아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청군에 의해서 흥선대군이 텐진으로 납치되었다. 이모군란이죠.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고 흥선대군이 재집권했는데 그걸 설명해라 라고 하면서 사실상 잡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시세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28번 다음 대화가 이뤄진 시기. 그래요. 역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계속 풀면 나오지만 왕의 업적 이런 것처럼 인물에 대한 얘기나 사건이나 아니면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구성돼서 어느 시기냐라고 하는데, 감자나 고구마는 여러분들 아메리카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메리카 작물이 우리나라에 왔어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국자감에 입학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아니죠. 국자감은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성균관이 있는데 국자감이 나오면 여러분들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2번 팔관에 참석하는 관리, 이 팔관에도 고려, 이 두 가지 이제 고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판소리, 헤이 제비 몰러 나간다 얼쑤 안 되는구나. 역시 목소리가 판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 그다음 4번에 삼별초의 일원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고려죠. 그러니까 정답 찾기는 좀 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개정된 한능검에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사회가 뭔가 확 변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제가 흔들리고 이렇게 외래작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모작이 이렇게 널리 퍼진다거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장시가 이제 전국적으로 잘 열린다거나 이런 것도 있죠. 조선 후기의 변화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볼까요? 자, 밑줄근 조약에 대한 얘기인데 연무당 이거 강화도에 있고요. 일본이 개항을 강요했다. 운요 사건을 빌미로.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 그래서 3번 강화도 조약이고, 일본의 한성 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네, 우리가 일본에게 당시에 이 한성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대게 됐다. 이렇게 한성 조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의 정미칠 조약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데 일본인이 우리나라 차관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인이 우리나라 고위 관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바로 각서로 결국에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바로 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의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의 결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약 50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슬슬 근현대사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바로 면함하면 딱 나오죠, 여러분들. 저는 이게 딱 나와요. 면함 땡땡땡. 그런데 이분이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고요. 을사늑약의 항거에서 을사해병 중에서 전라도 태인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최익현의 면함 최익현. 그럼 최익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1번 북학의 북쪽 청나라를 학습하자라는 의견 상소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박제가 정조 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거예요. 개항은 안 된다. 개항 불가론, 그다음 외양일체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반대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회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시일야 방송대곡. 그러면 장지연이 되기 때문에 황성신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1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해 결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민흥식의 옛 집터 표지석인데 구식군인들이 별균과의 차별, 구식군이 나오고요. 그래서 반발해서 일으켰다. 이모군란, 그래서 명성황후가 피란했던 곳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럼 이모군란의 결과 1번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도 1차 봉기에서의 전주화약에서 교정청과 함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조사시찰단은 이모군란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먼저 있었어요. 1881년에 일본을 조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다. 프랑스군 병인 양요. 4번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나왔던 제물포 조약도 있고요. 이 내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2번 볼까요? 밑줄근 단체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우리 학회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단체가 나오는데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독립협회 보시면 되겠죠. 종로에서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 근대적 집회와 시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헌의육조는 대한제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을 때는 헌의육조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이렇게 되고요. 일본의 보안에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버려진 땅 황무지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걸 지켜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국계몽단체. 2번 신민회도 애국계몽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대한제강회도 애국계몽운동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민회가 아까 나왔던 신흥무관학교 바로 설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3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 경제 정책인데요. 자, 이거 보면 회사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령입니다. 1910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무단 통치 시기, 이 시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 1번의 미국 공출은 쌀을 다 가져간 다음에 일제가 이제 하나하나 배급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1938년 이후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 중에서 국가 총동원법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의 남면 북양 정책이라면 이거 1930년대 원료 공급으로 남쪽에는 면, 북쪽에 양. 3번의 농촌진흥운동 1930년대인데요. 이것도 일제가 우리나라 농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볼까요? 밑줄근 정부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 건물은 무엇인가 했더니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정부인데 상하에 있을 때 청사로 썼다. 그러면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연통제, 국내와 이제 연계되어 있는 비밀 행정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통제 교통국 임정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자, 2번 독립공채 맞죠?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했고요. 3번에 구미위원부를 워싱턴에 두었죠. 맞아요. 4번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거는요. 대한제국 고종황제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35번 가에 들어갈 종교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천도교죠. 그렇죠? 결정적 힌트는 여기 나오죠. 동학을 계승했다. 하늘의 도 천도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인여천 보시면 되겠고요. 손병희 그리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도 발간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넘어갈까요? 36번 갈까요? 여기 보면 봉오동 전투를 승리를 이끈 최근에 우리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바로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 특별수송기로 멀리 계셨거든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잘 됐어요. 이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홍범도 장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자진 하면 여러분들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 그 다음 양세봉, 조선혁명군, 그 다음 지청천, 한국독립군 또는 한국광복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민족운동으로 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요. 평양에서 조만식,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자.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부나로드 운동, 이건 동아일보에서 했고요. 농촌 계몽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1년부터 있었고요. 문자보급 운동 조선일보 1929년부터 있었는데요. 4번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 1920년대인데요. 우리나라 민족 사립운동, 사립대학을 만들자. 이상제 등이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보니까 단장 김원봉과 조선총독부의 폭탄 김익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열단에 대한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봉이 조직을 했고요.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191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2번의 중강단은 이건 대종교 계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고요. 흥사단은 191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안창호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1931년에 만들었는데 한인애국단 하면 여러분들 이봉창, 윤봉길 의사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30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자 이런 거예요. 민족유일당 혹은 민족협동전선 힘을 합치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회주의자, 타협하려는 세력들, 일제 타협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빼고 그래서 일제에 맞서 싸웁시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타협하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이상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간회를 만들었고요. 토올회는 극단이에요. 1920년대에 있었던 연극 극단이고요. 3번의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에 박상진 등이 만들었던 독립운동 단체. 조선학회는 1931년 기존에 있었던 조선연구회가 조선학회로 바뀌었고요. 한글 맞춤법을 제정했고요. 단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으나 일제가 조선학회 사건이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 검거하게 되면서 결국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0번으로 갈까요? 40번. 자, 밑줄근 이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요. 황국신민서사라고 해서 바로 우리 민족을 말살하던 통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왕에게 복종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물은 일제 침략상 고발하게 쓰러뜨린 채로 홀대 전시 중입니다. 일제는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막 암송을 강요했고요. 정말 하기 싫은데 막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막 이런 거 외우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막 배급을 안 주고 식량을 안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어감을 폐지했다라고 돼 있죠. 한국신민서 같은 경우 이제 중일전쟁 이후거든요. 37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로 맞물려서 보시면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여기인데 3점짜리예요. 기본 문제에서 3점짜리인데요. 몽양여운형을 냈습니다. 몽양여운형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중도적 사회주의자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새로운 우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단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다만 보통 뭐 중도, 온건 이런 표현 쓰는데요. 민족주의 계열과 손을 잡고 나름대로 같이 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신한청년당,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사람이 또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좌우합작운동이라고 해서 1946년부터 47년 암살되기 때까지 좌우합작운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헤이그 특사는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세 명이죠. 그래서 을사늑약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알리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틀렸고요. 2번 암태도 수작쟁의 1923년 당시에 친일파 지주에 맞서 싸우면서 경제투쟁이었는데 농민들이 이겨요. 자, 3번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로 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이거 박은식이 쓴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저술 이유.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목적이라고 해서 광복 직후에 건준이라고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42번 볼까요? 가전쟁 중에 있었대요. 전쟁이 뭐냐라고 봤더니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체결했던 날이거든요. 6.25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전쟁 중이에요. 1번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2번 미소공동위원회는 뭐냐면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고 미국과 소련이 참여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른바 신탁통치가 있었던 그 중에서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진짜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 46년에 개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4번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민주화운동. 자, 이제 여러분들 현대사 속으로 쭉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3.15 부정선거 그래서 대학 교수단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 힌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나왔으니까 4.19 혁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960년에 4.19 혁명이고요. 이번에 1987년에 87년 6월 민주항쟁. 자, 이건 틀렸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재타도,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87년 6월 민주항쟁. 3번의 부마민주항쟁은 여러분들 당시 1979년 당시, 즉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의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볼까요? 가정부식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이 대구에서 열렸대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지 않고 한일국교 정상화, 그 다음 베트남전 파병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다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파병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경제개발에 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제개발의 어떤 상징,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3조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이거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래서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기름값이 쌌어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되었다. 이게 67년부터 71년까지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라는데요.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4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줄근 이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 인물을 보니까 국회의원 제명당했어요. 저는 여기만 딱 보더라도 알 것 같아요. YH 무역 사건, 박정희 정부 때 일, IMF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 대통령일 때. 그다음 금융실명제를 했고요. 문민정부 3당 합당, 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했던 바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6번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통일 노력인데요. 통일에 대한 문제도 분명 기본편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개성공단을 방문했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통령 있죠? 그래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가족 최초 상봉은 1985년 전두환 정부, 전두환 대통령 때 일이고요. 2번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일. 예,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일이고요. 3번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4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바로 2007년이었는데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볼까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58회 한능검에서 좀 뭐랄까 현대사 쭉 가다가 뭔가 통합적 문제가 이제 예전 시대 문제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게 특정한 계층 통합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한 걸 역사 속에 찾은 거예요. 서울에게도 서울은 뭐예요? 서자와 얼자잖아요, 그렇죠? 예. 첩의 자식이라고 차별받았는데 청요직, 굉장히 관직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서울 통청운동이 조선 후기 때 있었어요. 영조이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조선 형평사가 경남 진주에서 만들어지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산업이 고려 최시정권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신분 해방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가, 나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48번 갈까요? 자,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니까 뭐예요? 독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찾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9번에 우리나라 민속놀이 늘 나오죠. 세시풍속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보통은 여러분들 그거 나오잖아요. 원래는 어떤 날이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민속놀이냐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 뚫린 동전을 천이나 한지로 접어 싸고 그 끝을 여러 갈래 찢어서 여기 보면 이게 발이 제가 카메라 안 잡힐 건데 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제기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쥐불놀이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쥐불놀이 이렇게 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건 예, 음력 정월 때 이제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기차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지역, 도시,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얘기죠. 어떤 특정은 곳인데 서원경이 결정적 힌트예요. 예, 서원경이 청주를 말합니다. 사실 요건 되게 어렸어요. 청년각. 요건 이제 청주 목사, 청주의 사또 수령이 있었던 관청 청년각인데 어려웠어. 근데 요게 좀 더 쉬운 힌트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직지와 흥덕사를 주제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덕사를 직지, 심지, 요절 그러면 청주 딱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 58회부터 이렇게 어떤 통합적 역사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좀 봐주시면서 드디어 여러분들 58회 해설 다 끝났고요. 보시면 58회가 기본편 중에서는 상당히 쉬운 기본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한능걸 보실 때 좀 기본편 같은 경우에 좀 퀴즈처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59, 60, 61에 계속 보실 분들은 한능검 기본편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다. 한국사에 대한 어떤 기본 나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이렇게 보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제 58회 한능검 기본편 강의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개념이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EBS에 있는 한능검 개념 강의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